안녕하십니까. 기본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무승모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비문학 문제입니다. 이번은 3월에 나왔던 문제고 오답률 1위 문제였던 문제인데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했는지 찬찬히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설정 등급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등급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설정하고 가겠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비문학에서 항상 그렇듯이 지문 분석 이후에 보기 분석인데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도 오신 김에 조금 구체적으로 체크포인트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지문 분석을 하면 좋은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문학이라는 거 그리고 국어 시험이라는 점에서 과학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냐 사회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하냐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자가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 본인이 머리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앞에 내용 계속 뒤로 끌어다 쓰면서 지문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집중해가지고 이 부분 집중해서 지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 펌프는 물 펌프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운반하는 것처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는 장치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개념 나왔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운반하는 장치다. 자, 그리고 열 펌프는 일반적으로 냉방 혹은 난방 장치와 달리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할 수 있겠구나라는 지점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열 펌프에서는 작동 유체인 냉매의 증발, 압축, 응축, 팽창으로 이루어진 순환 공정을 반복하는 데라고 합니다. 김준호 선생님. 자, 그럼 순환 공정이라고 하면 증발, 압축, 응축, 팽창 뒤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다시 증발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순환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순환 공정을 냉매한 사이클이라고 한다. 냉매는 냉매가 증발기에 유입되면 증발기 증발에서 왔다. 첫 번째 시작일 것이다. 자, 그래서 유입되면 냉매는 지열, 공장의 폐열 등의 저온의 열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저온의 열원 여기서부터 고온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구나라는 거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원에서 증발기에 달려있는 열교환기를 통해 열을 흡수하며 기체로 증발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냉매 기체는 압축기에 들어가서 압축된다라고 하는데 압축 여기 있죠. 압축도 이어가셔야 됩니다. 압축기로 압축된다. 그래서 이때 냉매 기체를 압축하려면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자, 냉매 기체가 압축되면 매우 높은 온도와 큰 압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면은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거 잘 기억해 두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후 냉매는 응축기로 유입되어 응축기에 달려있는 열교환기를 통해 고온의 열원인 실내로 열을 방출하고라고 합니다. 자, 저온에서 고온으로 왔죠. 그러면 밖에보다 지금 실내가 고온이라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온의 열원을 방출하고 기체했던 냉매는 액체가 된다라고 하고요. 자, 이때 실내로 방출된 열이 난방에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응축기에서 나온 냉매는 자, 팽창 밸브를 지나면서 온도 압력이 낮아져. 처음으로 여기 팽창 밸브 지나면서 온도 압력 낮아지죠. 그래서 처음에 증발기로 들어갔던 에너지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다시 증발기로 돌아간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순환 공정이 자, 열 펌프에서 냉매 한 사이클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자, 열 펌프에 설치되어 있는 역전 밸브는 냉매 흐름을 역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는 난방의 목적으로 쓰였던 응축기가 증발기로 작동되고라고 합니다. 응축기랑 증발기랑 위치가 바뀐다는 거겠죠. 두 개의 역할이 바뀐다라는 지점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증발기가 응축기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역전 밸브를 통해 냉매 흐름 방향을 역으로 바꾸면 난방 목적으로 쓰였던 실내 응축기가 냉방을 위한 증발기로 작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역전 밸브를 통해서 박근혜 선생님 뭐랑 뭐가 바뀌게 된 거죠? 네. 어떤 기계랑 어떤 기계가 바뀌게 됐을까요? 학생들이 여기서 정신이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자, 증발기랑 응축기가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 다른 기계들의 변화 있나요, 박찬호 선생님? 다른 기계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네, 역할만 바뀌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 뒤에는 성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능과 효율에 대한 이야기로 문제 풀이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살짝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증발기에서는 우리가 열을 흡수하고 액체였던 냉매가 기체로 변한다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압축기로 들어가서 압축이 되고 나면은 굉장한 열이랑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랑 압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응축기에서는 이 실내로 열을 뿜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방출되면서 여기에 있는 냉매는 기체에서 액체로 변화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액체인 냉매가 온도랑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다시 증발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역전 밸브가 작용하면은 반대로 바뀌겠죠, 방향이.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3분 잡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선지 보겠습니다. B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B는 역전 밸브였죠, 김준호 선생님. 역전 밸브에서 뭐랑 뭐가 바뀐다 그랬나요? 네, 증발기랑 응축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증발기랑 응축기가 바뀌지만 흐름이 바뀌어도 압축기는 냉매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압축기에 대한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압축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1번 적절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일단 답은 나왔고요. 2번부터 4번까지 쭉 가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자, 2번 선지에는 C의 열교환기는 실내의 열을 흡수하여 실내의 온도를 낮춘다라고 합니다. 자, C의 열교환기요. 열교환기 있죠, 김혜경 선생님? 혹시 열교환기에서 실내의 열을 흡수하여 실내 온도를 낮춥니까? 방출해서 높이죠. 네, 방출해서 높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선반 선지 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은 D는 냉매 압력과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D 팽창 밸브입니다. 김성희 선생님, 혹시 팽창 밸브에서 냉매 압력과 온도를 높였습니까, 낮췄습니까? 낮췄어요. 네, 낮췄습니다. 네, 낮췄다라는 점에서 네, 그래서 3번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가겠습니다. 4번 선지 보시면은 냉매가 A로부터 C에 도달했을 때, 자, 냉매 한 사이클을 수행한다라고 하는데, 강찬호 선생님. 자, 냉매 한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도달해야 할까요? A에서 다시 A까지, 그러니까 팽창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A에서 D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기서 A에서 C에 도달했을 때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A에서 압축기로 들어가는 냉매와 달리, 자, B와 C에서는 냉매는 액체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됐죠. A에서 C까지는 모두 냉매는 기체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C까지는 모두 냉매가 기체다 라고 해서 얘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출제율하고 난이도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과학 지문에서 썼던 개념, 정리했던 개념들을 응용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율 5로도 둘 수 있지만 또 새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5까지만 두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 오답률 1등 했던 문제로 75% 정도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난이도에 대한 부가 설명은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뒤에. 자, 난이도는 3.5 정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 3월에 이 문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번 시험에서 100점 맞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100점 맞은 친구가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그 시험을 보자마자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했던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에 답이 없지 않나요?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 친구는 답을 맞았습니다. 일단 답을 1번이라는 걸 맞춰놓고도,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애가 까리까리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예뻐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이유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깔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냉방이나 난방이라고 하면은, 아, 열이라고 하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 압축기라는 역할도 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얘가, 압축기가 팽창 밸브랑 역할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에서 학생이 그냥 글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간다라고 했으면 실내 온도가 더 일반적으로 난방을 할 때도 실내 온도가 더 높죠. 그리고 냉방을 할 때도 실내 온도가 더 낮을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한 장치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까지 생각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정말 1등급들을 위한 해설이기는 한데,
이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읽어주면은 아 그럼 이 역할은 바뀌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까지 짚고 넘어가면 아 그러면 이 압축계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은연중에 지문에서 암시가 된 거구나,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까지 가면은 거기까지 가야 이제 완벽하게 1등급을 받으면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문제를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강평 마치겠습니다.